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今日もこのポッドキャストにお立ち寄り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韓ハニルトレンドチェックは、日本もしくは韓国にまつわる話題や出来事をチェックして、私、日本人の千秋と韓国人のビョンホンさんが2カ国語でゆるく会話をするポッドキャストとなっています。네, 잘 부탁합니다.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の日韓ハニルトレンドチェックですが、YouTube の方でも、投稿しております。YouTube の方が聞きやすいという方はですね、概要欄にリンクを貼っていますので、チャンネル登録の方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このトレンドチェックにゲストとして出演してみたいという方も、絶賛募集中でございます。概要欄に連絡先を貼っていますので、ご連絡お待ちしております。네, 연락 주세요. ということで、本日も、トピックに入っていきますかね。は네, い。ビョンさんの方から、テーマの方をお願いします。네,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코카콜라.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코카콜라가 올해로 137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 130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알파벳이 아닌 글자가 제품 겉면에 적혀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글자, 한글인데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팝의 영향으로 코카콜라뿐만이 아니라 구찌를 포함한 많은 해외 브랜드에서 한글을 적은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ビョホンさんからありましたように、137年の歴史を持つ、コカ・コーラ。まあ、皆さん大好き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コカ・コーラが、2月の20日に、公表したところによると、パッケージにハングルが入った、韓流バージョンのコカ・コーラゼロを、期間限定で、発売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こうやって特定の国家の言語がパッケージに入るっていうことは、コカ・コーラ史上、初めてとのことで、韓国で話題になっています。で、これ日本でも、発売される予定かな？ 3 月に発売される、予定 음, 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この K-POP、K-POP、K-WAVE だったかな？確か、음, 商品名は K-WAVE 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あ、この影響で、まあ、コカ・コーラのパッケージもね、変え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まあ、今そんなね、世界現象が起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回は、それにちなんで、ハングルに、まあ、ついて、まあ、お話をしていこう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はい。コカ・コーラの宣伝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まあ、楽しみにしてますけどね。はい。これ実際あれですか？やっぱり韓国人としては結構誇らしいことなんですかね。어, 네,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そう이렇게 ですよね。뉴스에 된 것 같은데, うん。치아키 씨는 코카콜라 좋아하세요? 好きですよ。자주で、드시는, 特にゼロを飲んでるんですよ。음, はい。今回もゼロ、음. コカ・コーラゼロで発売されるということで、多分絶対手にするはず。평소에도 자주 드시나 봐요? あ、飲んでますね。 음, はい。飲 그렇구나. んでますね。ピザと一緒にとか、하긴. チキンと一緒にとか、그쵸. 네. 그럴 かな 때는 りジャンキーな生活。はい。아니, 저는 사실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네, 기본 어, 탄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탄산이 아, 들어있는 거 마시는 건 거의 술 종류? 네, 그렇죠. 네, 맥주 네, 좋아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술이 아니면 탄산은 기본적으로 좀 안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자나 네, 치킨이나 음, 이런 거 먹을 때는 이제 가끔씩 네, 곁들여서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코카콜라가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뭐 음, 130년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언어라기보다 다른 나라의 문자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다른 나라의 문자를 써서 제품을 발매한 적이 없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이번에. 음, 그리고 그게 한글이다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자랑스럽게 여기 뭐잘 네,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단한 일이라고는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いや、本当にそうですよね。137年の歴史があるっていうことも、まあ、実は私も初めて知ったんですけど、まあ、その中で、あまりパッケージに対して、どこかの特定の言語というか、まあ文字って今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文字が入るっていうことが、まあ、今までなかった。まあ、英語
が基本だからっていうのもそうですけど、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も、まあ意外ではありましたし、まあそれが初めてがハングルっていうのも、本当にすごいことだなと思って、この韓流のね、影響力って、ここ数年でかなり変わりましたけど、コカ・コーラにまでね、影響がいくとはかなりなこと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今回なんかその、サンクマンチェーマっていう味らしいんですけど、日本語で直訳すると爽やかな推しの味っていう、味、フレーバーかな。で、日本版のちょっとパッケージも一応見てみたんですけど、まあ、結構、ハングルはもちろんそのロゴ自体は残っているものの、まあ、ちょっとローカライズはされていて、サンクマチェーマっていうのは残っ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フルーティーファンタジー味みたいな名前に変わってたので、私としてはちょっとそこを残してくれたら、もう少し、ハングルの良さみたいなのがね、パッケージ全体として引き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네.はい。저도 그래서 뭐 평소에 코카콜라를 제가 그렇게 사 먹진 않습니다만, 이번에うん뭐 나온다고 하니까, 뭐 나왔다고, 3월부터였나요, 일본은? 日本は3月11日ですね。네, 그래서 나오면 저도 편의점 같은 데서 한번 보고, 네, 한번 사서 타볼까 뭐 싶기도 하고요. うんうん。저희가 지금 코카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콜라뿐만이 아니라, 뭐, 구찌, 네, 누구나 알 만한 브랜드죠. 네, 구찌에서도 한글이 적힌 그 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제품들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はいは뭐,い。일본에서도 뭐, 다양하게, 네, 한국 기업의 음식, 특히 음식 같은 거, 네, 많이うん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걸로 최근에 막 광고 다던데 비비고가 있잖아요, 비비고. うんうん。네. 그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전개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지금까지는 그 나라에 맞춰서 이야기를 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품명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만두라는 게 있으면 뭐 영어에서는 뭐 그 만두를 설명하는 뭔가가 적혀 있었겠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はい。최근 보니까 그냥 만두라고 적어 놓더라고요. 영어로あ만두.あ。네.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김치는 김치죠. 네. うん。뭐 스시는 스시잖아요. 여기서 다 스시そうですね。김치라고 부르고. 네, 그런うん느낌으로 이제는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고 나 만두는 만두, 네, 뭐 비빔밥은 비빔밥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말 그대로, 네, うん。한국어 그대로, 네, 적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うん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스시를 예를うん가지고 무슨 뭐 fish and ric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스시는 스시잖아요. 네. そうですよね。うんうんうんうん。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겠죠. 한국어가.うん그렇게 퍼져나가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그걸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모르잖아요. うんう음, ん。그러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네요. うん確かに。その言葉で表現するからこその良さみたいなのってあると思っていて、私も、よく、まあ、手にするのが本庁。韓国の本庁ってもう本庁ってなってるんですよ。日本のパッケージも。で、それって、本庁ってあれだよねっていうのが、もう日本人の中で認識としては、韓国好きな方の中では認識としてはあると思っていて、まあ、それを、なんか例えば、まあ、ビネガーとか、なんたら、酢とかってやると、またちょっと感覚が違うというか、本庁は本庁だからこその飲み物があるじゃないですけど、うん。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まあ、さっきね、ビョンさんもおっしゃってた通り、寿司をね、フィッシュライスってやられるとちょっと違うじゃないですか。お寿司はお寿司っていう良さがあると思うので、確かに現地の言語を活かした、固有名詞っていうのは、まあ、すごく、あの、良いなっていうふうに、私も思いますね。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K-팝 열풍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분간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음, 싶은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네, 한글로 적힌 음, 제품이 출시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한국인이 사용하는 글자인데 제가 일본에 와서 많이 느낀 게 일본 분들이 물론 뭐 잘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어랑 한글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구별을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あ한글을 고라든지. 네.あ、근데ハングル文字とかってことか。그렇죠. 네. 한글과 한국어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うん、うん、うん、이것들을 히라가나 고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うん。うん、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한글은 그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인 거죠. 글자. うん、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뭐 한글로 샤베르 또까 뭐 한글고 데あ카레 또까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네, 히라가나오 샤베르 뭐 이런 느낌이라서 말이 あ、안 되는 거죠. 네. うん、うん、중국어를うん、한 칸지고라고는 얘기 안 하죠. うん、うん、에고를 로마지고라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국어하고 한글은, 네, 한국어와 한글은 좀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게 저는 항상 제가 수업을 하는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네. うん、혼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うん、うん、うん、うん、おっしゃる通りですね。ハングルと、韓国語って、別の概念음, なので、ハングル、私もよくハングル語とか、ハングル文字とか、確かに耳にし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ハングルっていうのはもうその言葉の、文字の名称なので、アルファベット語とか、なんかアルファベット文字、アルファベ 음, ット文字っていうのかな。まあ、そう言ってるような感覚で、日本語からすると、ひらがな語とか、음, ひらがな文字って言ってるようなものなので、ハングルはもう、ハングルイコールひらがなとか、そのカタカナみたいな 음. 名称だと思っていただいた方が分かりやす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韓国語は韓国語として、その韓国人が使う言語。ハングルは文字の名前。ここはしっかりと最初に区別をしてから、初心者の方は特に区別してから、ね、始めた方が良いかなというふうにね、思います。うん。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한글이라는 문자가 참 재밌는 문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글 보고 뭐 특이한 게 없죠. うん。그냥 뭐 계속 뭐 눈에う 보니까. ん。네. 근데 외국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글 딱 봤을 때 뭔가 그냥 그림 같고記号でした。그렇죠. 네, うん。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치아키 씨가 처음에 한글 공부하실 때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공부하기 쉬웠는지 왜냐면은 뭐, 당연히 영어 같은 걸 공부하고 이제 한국어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공부하는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그랬을 때 외국 그 알파벳 그 공부할 때랑 한국어 공부할 때랑 좀 어떤 게 달랐는지 이런 외국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어땠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いや、やっぱり記号って感じでしたよね。음, なんか科学的みたいなこと結構言われてますけど、음, 何が科学的かどうかまでは勉強するとき別に、知りながらやるわけじゃないので、すごい記号って感じでした、本当に。で、あと、なんでその清とあが重なってかになるのかって、まあ、かになるんですけど、っていう覚え方は私はあんまりしてなくて、もう、カナタラマパサをとにかく口に出して、まあ、書いて、とにかくもう覚えるしかなかったですね。まあ、でも、例えば激音になるときは棒を足すだけだとか、えっと、あ、チャー、チャー、カー、ター、パーとかあ、は、棒を足すだけでいいっていうだけだ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覚えやすい部分もあったんですけど、まあ、なんでパーだけ、パーのあの文字になるのみたいなのありましたよ、もちろん。棒を足すだけじゃないじゃんとかはありますし、だけど、とにかく覚えるのと、あとは複合母音、あやお 음, よおよのベーシックな母音は、まあ、覚える。とにかく覚える。で、複合母音は、ただ組み合わせるだけではあ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なんか基礎さえ覚えちゃえば、あと組み合わせでなんとかできるっていうのは、
あったかなと思います。まあ、もちろん、あの、いまだにあれですけど、ウィと書いて上って読んだ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あの、冒頭で言ってたチェエエマも、ウィが2回入るんですけど、えじゃないですか、発音上は。そのあたりがもう覚えるしかなかったので、なんでウィじゃないのとかって最初思いながらは勉強してましたけど、でも、まあ私は日本語をもう小さい頃から喋ってたので覚えるっていう概念はなかったですけど、外国人とかの話を聞くと日本語より韓国語の方がやっぱり覚えやすいっていう話は聞きますね。うん。な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ある意味組み合わせるシンプルな形ではあったので、ハングルはベースさえ覚えちゃえばなんとかいけるっていう感じかな。はい。とにかくでも覚えるのは大変でしたよ。口に出して書いて覚えました。네. 음,うん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うん。記号でしたね。그쵸. うん。저는 이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일본 분들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うん있는 입장이니까요. 참, 점점 이제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일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뭐, 제가 일본에うん 5년째 되기도 하고, 또 가르치면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전에는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일본어라는 게 언어의 우열은 없죠. 그냥 일본어는 일본어고 한국어는 한국어, 영어는 영국어, ん 영국어는 영어. 이거는 뭐가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서로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 계속 일본에 살고うん한국 사람 한국에 살고 이런 거니까 언어는 우열이 없는데 외국어를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 일본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맞아요. 독창적이라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어라기보단 글자, 음, 히라가나라는 글자가 너무 재미있는 시스템이라서 그거를 모국어로 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시작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예를 들어서 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거는 뭐 한국어나 뭐 알파벳처럼 한글이나 알파벳처럼 뭐 자음 플러스 모음의 이, 이 합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한글의 받침처럼 새로운 자음이 붙어서 칵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또가 되겠죠.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음적인 문제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받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음. 밥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아, そっか. 김이라든지. 네. 근데 일본어로 키무가 되든지, 네. 하쿠사이 아, 되든지 이렇게 そうです。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음이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참 일본 분들 입장에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외국어, 특히 한국어의 한글에 대한 시스템을 공부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음,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냥 조금 예전에는 약간 좀 조금 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엔 좀 이렇게 오시스케르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음. 있다면 최근에는 그냥 조금 부드럽게 네 하니까 네 이게 단기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최근에는 그냥 이런 개념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でも韓国語がすごく、効率的だなと思ったことがあって、それは他者を勉強するときだったんです。他者っていうのは음, そのパソコンの、入力。日本はローマ字を別で覚え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ハングルは場所さえ覚えちゃえば打てるんですよ。うん。なので、その時に、ハングルって、かなり効率的というか、誰でも、打とうと思ったら打てるものだなと思って、そこは感動しましたね。日本は最近、ローマ字入力、なんか、あまりできない若者も多いらしくて、そのスマートフォンの入力に慣れちゃって、キーボードをちょっと苦手とする方もね、中にはいらっしゃるみたいで、ただ、韓国語に関しては、そういう心配ってあんまりないじゃないですか。ハングルの位置さえ分かっちゃえば打てるので。うん。なので、それがすごく、なんだろう、効率的とか合理的だ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した。はい。もし大学とか準備されてる方いたらね、やっといた方がいいですよ。他じゃ。はい。맞습니다. うん。네. うん。그래서
확실히 위치 알아놓으면, 네. うん、뭐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うん、組み合わせるだけなので、本当に。맞습니다. うん、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 뭐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そうそうそ사실 요거는 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글이 굉장히 쓰기 쉬워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う。이건 う 좀 ん、うん。한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좀 가볍게 얘기합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타자 전에는 뭐라고 하죠? 타자, 천지인 아, 아니요. 천지인 말고. 지금이야 뭐 컴퓨터 키보드로 치지만 그 키보드 전에는, 뭐, タイプライター。네, 네, 그거죠. 네. 제가 지금 한국어로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あれよ私も日本語じゃなくて英語ですからね、タイプライタ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이 아시다시피 모아쓰기잖아요. ー。う 자음, ん、모음, 그리고 자음, う 뭐 ん、받침이 있다면 이게 うん、모아쓰기. うん。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ああ、パソコンの前が。이건 지원을 あ、안 했대요. 그러니까 파소콘에 좀あ마에마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あ、前 이제 々。그런 이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을 때, はいはい 왜냐하면 はい。기준이 알파벳 기준이잖아요. そうで 일본어도 すね。うん。그렇습니다만 알파벳도 그냥 옆으로 쭉 늘어 쓰는 시스템인데 うんうんうん。한글은 그게 아니잖아요. そうですね。모아 쓰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원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한글을 지금이야 이렇게 뭐 모았습니다만 말르되 그 마치 저기 로마지처럼 うん。그냥 밀어서 쓰는 걸로 몇 번 그게 얘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おー。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나왔다. 왜냐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가나라고 하면 기역 쓰고 아 쓰고 니은 쓰고 나 쓰고 이런 식으로. 네. 어. 밥이라고 하면そ비읍, 비읍 이런 식으로 모아 쓰는 게 아니라요. え、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읽어 싶은데 왜냐면 うんうん。당시에는 이거 모아 쓰기 기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짜 진지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논의가 한글 시스템을 바꾸자. 네.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어 이제 그 한글도 모아쓰기를 가능하게끔 이게 타자기가 네 개발이 うー 돼서 이제 ん。그런 얘기는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쓰다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고 일본 うん。분들도 이제 한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랑 이제 라인으로 뭐 이게 라인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う 일본어를 ん。합니다만 조금 공부하시면 이제 다 한글로 보내시고 하세요. う 네. ん。그러니까 조금씩 하시면은 이제 확실히 편하다는 걸 네, 편하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うーん。なるほど。あ、昔はそういうのがなかった、ハングルに適用した入力方法がなかったから、ローマ字みたいにずらずらってなってたってことですか？うん、ああ、でもそれが今のパソコンの前の倍ぐらいっていうことだったみたいなんですけど、でもそれが、韓国ハングルに、適用するような形が出てきて、今の、キーボードの形になった、そうなんですけど、でも本当に、なんだっけ、携帯の方も、韓国って、チョンジーンっていう入力方法ありますよね。で、私も友達が使ってて、で、あれ、あの、チョンジーンも組み合わせる式かな、丸と棒と組み合わうん、せてあとかにする。で、それも、ガラケーの時にそれやってた人はそのままスマートフォンでも使って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日本語を悪く言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日本語はガラケーの時の入力とスマホでちょっと主流の入力方法異なるんですよ。変わったんですね、入力方法が。だから今のスマホをフリック入力って言うんですけど、フリック入力の方が、早いから、それをわざわざ勉強する人もいるぐらい、ちょっと練習するっていう人も中にはいるぐらいなんですけおー、ど、ハングルの場合は本当に多分組み合わせるだけなので、ガラケーからスマホへのその移行も多分スムーズに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これは個人的な見解ですけど、思いましたね。うん。だからやっぱり、言語最初勉強するのは大変ですけど、こういうちょっと端末を使ったものとかになると、ハングルは比較的覚えやす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たりはしました。저는 그러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 입력을 잘 몰라서 왜냐면 저는 그냥 처음 일본어 배웠을 때부터 어쨌든 키보드로 치는 게 많다 보니까 うんうん。그냥 바로 그 로마지로 쳐서 그 변환하는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무슨 방식이라고 하셨죠?フリッ프리크?ク入力って言いま네, す。그래서 R을 누르면은 R에서 이렇게 아, 이, 우, 에, 오가 나와서 거기서 あ、선택하는 그 맞나요? はいは네. い。
そうです、そうです。저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답답해서. 이게, 근데 확실히 뭐,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이야 좀 빨리 입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하다가 음. 신경질이 나가지고, 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 네, 키보드 입력으로, 네, 해야 スマホもですか？ 맞습니다. 네. キーボードで。あ 네. あ、그게 빨라요, 저한테는. うん。키보드의 위치는 제가 다 알잖아요. 영어가 어디에 있는지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원어민도 탁탁탁 쳐서 그냥 변환하면 되는데, 아유, 아야, 아카,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5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うん。そうだと思います。그래서, 日네. 本語がね、もしかするとそういう意味では外国人にはあまり親切じゃない、言語なのかもしれないってちょっとね、その時に思いましたね。음, はい。음. うん。그래서 아마 대부분 외국 분들은 이제 저처럼 그 로마지로 입력해서 변화하는 걸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처럼 그 옛날에 뭐 가라케라고 하나요? 일본어로. 네, うん。한국에서 뭐ピー그냥チャット 네, これ 네. とか、うん 그렇죠. うんう 그렇죠. ん。맞습니다. 네. 그 3G에 3G 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3G。천지인이었어요.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죠. 천지인 방법밖에. う 근데 ん。그 천지인 자체가 되게 과학적인 거죠. 왜냐면은 애초에 그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う 네. ん。うん。최학기 씨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모음 자체가요. 뭐, 이거는 의는 땅이고, あ、이는 사람이고, 그렇죠. あ、네, サラミ語だ。점은 태양인 거거든요. 네. 요거あ、그 조합이잖아요. 네. あ、그러다 보니까 정말 テヤ 그 ニーグな。네, 네. あ뭐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네. あ、そう、하늘, 맞아요。하늘이다. そう、離れて思って、그렇죠. うん、네. 聞いてました。うん。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뭐 글자가 나오는 거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직관적인 거죠. 음. うん。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서 그 키보드가 구현이 되잖아요. うん。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키보드로 치는데 천지는 이제는 못 쓰겠어요. 너무 시간이 あ 걸려서. そ 네. うなんだ。う 네. ん。아무래도 이게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うん。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한글에 대한 이야기, 네, 남은 시간 동안 조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글이 뭐 아까 최학희 씨도 말씀하신 것 중에 있었습니다만 과학적인 문자죠. 그래서 많은 세계 석학들, 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칭찬, 헌사가 정말 많아요. 정말 대단한 글자다. 네, 과학적인 글자고. うん。모든 알파벳의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도う있을ん。정도로 정말 대단한 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네, 히라가나 카타카나 뭐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いやー、それ 그쵸. が、わかんなか그쵸. ったんですよ。네, う 이건 ん。모르죠. 네, 알파벳도 모르고요. 네, 아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정말 몇 없습니다. 누가 うん。만들었는지를. うん。그 지금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키릴 문자가 누가 만든지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 うん。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단지 누가 만들었는지뿐만이 아니라 누가, 언제, 그리고 왜, 요 세 가지. 어떤 문자를 만들 때 う 누가, ん。언제, 그리고 왜, 이걸 확실하게 아는 문자가 한글밖에 없어요. ああ。이거 대단한 거죠. うん、어, そうですね。네. 그래서 한글을 처음으로 만든 그, 뭐, 헤레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거든요. 그게 아마, 그 세계 유산으로 뽑힌, 네,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글이라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문자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쵸. うん。1443년. 네. 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최근에 나온 문자다 보니 그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うん。그리고 말씀하신 뭐 한국 사람 누구라도 아는 세종대왕うん。이 만든 문자고 그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시 조선 사람들이 한자를 공부를 많이 못하니까, 네. 당연히 못하죠. 네. 뭐 지금도 한자 어려운데, 당시 분들은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う 해요? ん。또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여겼던 세종대왕이, 자,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읽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 라고 만든 게 한글이잖아요. うん。당시에는 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읽기 쉽고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배우기 う 쉽다라는 거죠. ん。うん。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원리만 확실하게 아시면은 아까 치아키 씨는 뭐 가나다 완전히 그 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자음이 다 의미 있죠. う 기억은 뭐 ん。그, 니은은 느 이런 식으로 의미 うん。있고
그리고 모음도 다 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조합하면은 가, 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일본에서도 책 보니까 뭐 한글 하루 만에 읽는 책 이런 식으로 해서 내서 읽는 아 분도るあるある。있고 정말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네. 물론 모든 うん。사람이 하루 만에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う 하지만 ん。좀 그런 언어 쪽에 대해서 조금 능력이 있고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う 음악을 ん。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네. 누구는 좀 언어 쪽에 뛰어나고 그런 분이 진짜 좀 진지하게 그런 가나다 공부하고 기억 니은 공부하고 뭐 모음 공부하고 받침이라는 개념 공부하고 하면은 저는 하루에 뭐 읽을만 하다. 음. うん。うん。うん。모든 뭐 글자를 뭐 스무스하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대충은 읽을만 하다. 저는 그렇게 うん。생각해서 근데 그런 문자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うん。うん。うん。まあ、そうですよね。なんかその韓国語を、まあ、勉強しながらあまり意識したことはないけれども、聞いたことがあるのが、パッチンとかがその口とか喉の形になってる。うん。っていうのはよく有名な話だと思うんですけど、あまり、あまり本当に言うんぐらいしか意識し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本当、清とかニウンも下の形に沿って作られてるみたいで、そういう意味ではすごく、まあ、科学的、そういう観点でもすごく科学的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맞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한글을 읽는 것과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어, 거죠. 네, 그죠. 한글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좀 뛰어나신 분은 하루 만에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한글 따따따 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단어라든 음, 문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글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라서 그래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한국에 가셨을 때 일본어라든지 뭐 영어가 안 적혀 있어요. 하지만 한글 딱 보면 지명이라든지 대충 알잖아요. 음, 명동 읽으면 아, 그 명동 간다. 뭐 알 수 있죠. 네. 음,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좀 이제 요즘에 뭐 다양하게 드라마도 있고 뭐 케이팝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네. 한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그건 되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뇌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고 이미 뇌과학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외국어를 음.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うん。そうですね。日本にない発音が結構あるので、逆に英語の発音で ING の理由が分かったりとかしたんですよね。ING が多分イウンの発音になるんですけど、IN と ING の違いが分からなかったりとかも、発音の違いが分かんなかったけど、ハングルで、ああ、こういう違いがあるのかって分かったパターンなので、私は。なので、もしね、興味を持ったら少しずつでもハングルを勉強してみると、まあ、このコーラを機会にっていうのもあれですけど、こういう製品とかをね、通してハングルとか韓国に、まあ、興味を持ってもいただくの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は네,い。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글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저는 오늘 뭐 시간상 뭐 깊이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うん。한국 지금까지 드라마 중에서, 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가 뭐 당연히 많겠죠. 네, あり 굉장히 ます 많기 ね。때문에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시는 것도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根の深い木かな。맞습니다. 일본어로는 그 느낌이 될 거예요. うん。네부키. 네. 그래서 요게 참 좋은 드라마고, 어, 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배우 한석규 씨가, 네, 나온 드라마고요.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으로 나왔어요. 네. 벌써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네, 많은 상도 받고 했거든요. うん。이참 재미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 뿌리 깊은 나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え、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한 주간 이슈를 살펴본 트렌드 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슈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